자, 지금부터 이제 볼 내용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예요. 개인과 사회는 어떤 관계 있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이거 사회라는 것 자체가 개인들과 별개의 존재인지 아니면은 개인들의 합의 사회인지 이야기예요. 우리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와 관계없이 사회라는 게 별도로 있을까? 사회라는 게 별개 실체가 있을까? 아니면은 A, B, C가 있다면은 그냥 사회라는 것은 없을까? 있다. 이게 실제론입니다. 있다. 별도로 있다. 없다. 명목론이에요. 사회라는 것은 그냥 명목이라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름뿐이다 이 말이에요. 사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합의 사회이지 A, B, C 말고 사는 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A, B, C라는 개인들과 관계없이 사회라는 게 별도로 있대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점이냐? 실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의 힘을 받는다. 달리 말하면은 구성이거든. 즉 사회라는 것은 개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뭔가 행동이라든지 가치 판단이라든지 이걸 미친대요. 그런 게 아니라 명문은 어떻습니까? 사회인 게 별도로 없어. 그러면은 인간 개인들이 행동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이 개인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 개인의 순수한 어떤 자기 의지의 발로가 아니고 사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하는 그런 어떤 약간 피동적인 행위입니다. 영향을 받다 그지. 그런데 이것은 뭐 여기서는 A, B, C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거는 오롯이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강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개인의 능동성,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어떤 피동성, 그죠? 수동성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러다 문제 아니고요.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보통 뭐 사례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죠. 우리 축구 같은 거 할 때 개인 우리가 한국 한일전에 아마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이게 한국 팀이고 재팬 코리아 일본 팀이야. 11명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축구 경기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선수들의 개개의 개인기가 개인적인 기술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팀 정신이 중요한가 이런 거 봅니다. 그죠? 만약에 팀 정신을 강조한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술보다는 팀 정신 그럼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개인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관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팀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야. 그 팀 자체가 개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줄 영향이 없으니까 뭡니까? 개인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실제론과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론 명목론인데 그거 보세요. 의미에 보시면은 그 줄 끊었다 그지? 제일 마지막 줄에 사회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즉 개개인과 개개인을 떠나서 ABC를 떠나서 사회라는 것 자체가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힘이 센데 특징이 보세요. 개인에 대한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훨씬 우월한 존재니까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겠지. 그지?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밑에 특징의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합보다 훨씬 다른 존재야. ABC라는 개인의 합보다는 사회라는 게 더 크다는 이야기다. 그지? 있고 그 밑에 보세요. 이게 이제 약간 요런 사고방식이 좀 잘못 발전하면은 전체주의로 빠집니다. 전체주의가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났던 게 파시스트들이죠. 파시스트. 그지? 파시스트. 히틀러의 나치스도 일때 다 전체주의들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들은 얼마든지 희생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들이에요. 굉장히
무슨 것들이죠? 안 좋은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일본 애들도 그때 2차 대전 때 그죠? 그 만세 부르고 막그 가메가제 공격했잖아. 그 뭐야? 일본 걔네들 입장에서는 걔네들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 희생한다 그죠? 그런 관점을 한 거죠. 근데 요즘 일본 그 사람들 일본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이 굉장히 우익화돼 가지고 거기서 우익이라는 게 완전히 이게 과거의 어떤 그런 그 2차 세계대전 그전에 있었던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지금 아베예요. 아베고 그 일당 무리들인데, 근데 그 일본 사람 중에서도 이런 어떤 그 광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그 시절로 돌아가자 말은 뭡니까? 자기들의 자식들을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자는 얘기잖아.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 아미가지로 독립하는 것도 결국은 어린 자식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일부 지금 그거는 아주,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영국도 마찬가지고, 곳곳마다 이 극우들이 지금 극성을 피우고 있어. 그게 전체 흐름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괴를 지금 비싸게 흘러가는데, 하여튼 지금 지금 정점에 있는 게 일본 아베 같은 전자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돌아갈 수가 없죠. 그 전체적으로 좀 다시 회복해야 돼. 지금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나쁜 그런 문제, 일단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건 이게 문제점입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특징이 보세요, 여러분. 이 사회 실제론에서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 개개인들이 사회 문제라는 게 뭡니까? A 개개인들이 어떤 사회 현상을 야기했다는 이야기야. 개인들이, 그지? 그럼 이 원인은 뭔데? 아까 뭐랬습니까? 이 A, B, C가 행동한 것은 자기들의 옳은 자유의지에 기한 행동이 아니야. 뭐라고? 사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하는 어떤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행위다, 그지? 그럼 뭐를 바꿔야 돼요? 문제가 났다면 사회를 바꿔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개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산다고? 사회 구조에서 찾는다, 그지? 왜? 그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밑에 사회현상 그 관점 보시면은 기능론, 갈등론 보이죠? 기능론, 갈등론이 다 이 실제론적 관점들이면 우리 앞에서 봤던 기능론, 갈등론 다 이 계열입니다. 다음 밑에 사회현상 보세요. 사회 구조가 사회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지? 그 세 번째 점 뭐냐? 개인은 어떤 존재라고? 수동적인 존재다. 그런 말 보이죠? 그죠? 오른쪽입니다. 아니야. 사회는 없어. 껍데기 그 사회 현상은 뭔데? 결과적으로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이 개개인들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사회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독자성을 부정해 사회의 그 노죠? 줄 거라고 보시면은 사회에는 독자성이 없더라. 결과적으로 뭔데? 그럼 사회란 건 뭔데? 개인의 합 그 자체가 사회다. 그 특징의 두 번째 칸 보세요. 사회는 개인의 합뿐이다. 근데 이게 또 지나치게 발전이 굉장히 개인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관점 보시면 이게 상징 상호작용론이 이게 이 계열이에요. 상징 상호작용론이. 그 밑에 그 사회 현상 보세요. 개인의 의지에 기초해서 사회현상이 만들어. 그래서 두 번째 점에 개인의 능동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그런 말 보이죠? 그거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넘었습니다. 그거 좀 기억하면 돼요. 오른쪽에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에 상호작용 종류 나온다. 그죠? 우리 사회 상호작용은 협동관계도 있고, 경쟁관계도 있고, 갈등관계도 있고, 뭐 교환 관계도 있습니다. 요 주제는 여러분 거의 안 나오는 주제인데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우리 상호작용은 협동관계는 뭡니까? 이게 서로 우리 협동관계를 그러면은 목표가 똑같다는 얘기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런 관념.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해 보세요. 공유하는 목표를 예를 들어서 밑에 얘네 노네. 축구 대표팀이 여러분 한일전을 펴. 그러면 한국 팀끼리는 뭡니까? 협동관계. 왜? 목표가 똑같아, 그죠? 우승하자는 거지. 이기자, 상대방 이기자. 그래서 우리가 협동이라는 관계가 성립되기는 전 조건은 뭐냐? 목표가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밑에 경쟁 관계는 여러분
이거야. 우리가 축구 그러니까 한국 팀 1한 명은 1한 명끼리는 어떤 겁니까? 협동 관계다. 그죠? 협동이야. 일본도 1한 명끼리는 뭡니까? 협동이야. 협동이야. 양자는 어떤 양자는 경쟁하는 관계. 그러니까 경쟁이란 말은 뭡니까? 목표가 서로 배치된다. 하나의 목표를 두고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다고? 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란 말은 룰에 따라 경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한일 간에는 감정이 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감정이 부딪히면 싸울 수가 있다. 그죠? 치고받고 싸운다. 그지?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게 갈등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쟁은 룰에 따라 경쟁하지만은 갈등은 룰이 없습니다. 선빵이 중요해. 그죠? 한대 먼저 치는 게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갈등은 룰이 없어. 그러나 경쟁은 룰에 따라 경쟁한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쟁 보시면은 공동으로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두고 달리면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그지? D것을 보시면 경쟁에는 합의된 규칙이 존재한다. 갈등 보세요. 갈등에는 니은의 논에 경쟁과의 차이점은 규칙의 유무다. 있고 없습니다. 갈등에는 규칙이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할까요?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X 가볼까요, 여러분? 회사의 발전이 여러분의 발전에 직결된다. 회사가 발전해야 당신들도 발전된다. 그죠? 이거 누구를 강조하는 말입니까? 회사를 강조하는 말이거나 개인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야, 우리가 회사가 월급 적게 줘도 참아라. 이 말, 사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죠? 월급 적게 줘도 참아. 이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회사의 발전이 여러분의 발전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을. 월급이 적더라도 불만족하지 마. 대기업도 마찬가지. 물론 대기업도 대기업 중에서 노조가 센 대기업들은 월급 세죠. 그죠? 중소기업은 사실은 뭐 이런 문제가 많죠. 특히 맞아 이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은 게 중소기업이 더 많은 문제 그게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우리가 굳이 따지면은 실제적 말이야, 명문론적인 주장입니까? 실제론이야? 회사는 울타리가 있어야 일을 산다 이 말이잖아, 그치? 1번에 인간은 사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이다, 그치? 사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에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보다는 더 크다 다 맞는 이야기야. 3번에 국가는 계약관계 이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사회 계약론이다, 그치? 이거는 이 명목론의 이야기입니다. 틀렸어요. 4번에 사회를 분석할 때 구조적인 걸 따진다. 왜? 사회 구조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죠? 구조의 힘을 강조합니다. 1, 2, 4번은 맞는 얘기지만 3번 아니야. 오케이. 1번 밑에 OX 1번입니다. 인간의 구속력을 강조한 실제론이 있죠. 2번입니다. 자유질 강장선 명목론이 있죠. 밑에 5번입니다. 유기체설은 유기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치? 이게 실제 한다는 얘기야. 6번은 사회 계약서는 뭔가니까 사회라는 것은 그냥 계약서상의 존재야. 실제가 없다는 얘기야. 명목론입니다. 오케이. 7번은 개인에 대한 분석을 하면은 사회의 현상을 알 수 있대요. 이게 명문이야, 그죠? 사회라는 게 실체가 없으니까 개인만 알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집단과 조직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와이프 직장 동료가 일본 친구가 일본인이 있어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딸 아이는 지금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데 우리 딸애랑 그 만나게 한다고. 친구 만나죠. 그 딸애는 8살이고 우리 애는 6살이야. 언니가 하나 생긴 거지. 일본 언니가. 이름이 야기야, 야기. 야기인데 야기상이야, 야기상. 야기상이야. 이게 성시죠, 성시인데. 걔는 이제 영어를 조금 해. 한국말, 이게 영어, 일본어, 한국어 막 3개 말이 동시에 막 섞여가지고, 그치? 사실 난리를 한번 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되게 괜찮은 애들 많아요. 근데 일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보는 그런 노는 그런 것들은 아주 보수 강경한 그런 정치인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꼭 그러지. 거기에 물들은 일부의 무리들은 아주 극단적인 완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보수 우익들은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죠? 일본 보수익들은 한국을 공격해서 살아남습니다. 골 땐다, 그지? 왜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보수나 일본 보수나 과거에 사실은 북한을 공격했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너무 잘 지내니까 한국으로 하여튼 일본 애들은 남북한 통틀어서 그냥 이 한국을 공격합니다. 공격해가지고 주로 어떻게 공격하느냐? 아주 나쁜 놈으로 공격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가할 정도로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을 이상한 존재로 공격합니다. 근데 그거를 상당 또 그쪽에 동조하는 무리들은 막 하면서 막 한국인 죽이다 막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일본 도서관, 일본 서점 가면 있잖아. 한국 혐오 코너가 별도로 있어요. 가면은 전부 다 한국 때려 죽이자는 책밖에 없어요. 그 책이 막 팔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서점에 가면 그러지는 않잖아, 그지? 근데 그 애들은 한 코너가 있어, 그랬더니. 그게 참 가깝고도 먼 존재들이야. 그래도 하다못해 개개인들은 괜찮은 친구들 많아요. 나도 약간 우리 딸내미가 서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카카오톡을 쓸 때 걔들은 또 별도로 있어. 그걸 이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친구 좋죠. 친구 좋은데 근데 하여튼 정치적으로 보면은 걔네들 몇몇 집단 진짜 서로 상종할 수 없어. 자,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회집단과 조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집단. 자,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잘 나오죠. 집단과 조직도 잘 나와. 뭐가 잘 나오느냐? 그 밑에는 집단이야, 집단. 자, 집단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집단, 외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 2차. 이것도 잘 나와. 이거 개념 알마돼요. 사례를 하나씩 사례. 여기는 요거다. 그것만 딱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내집단은 뭔가니까 말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보시면은 봐봐요. 우리 집, 우리 학교에 있는 것들이야. 자, 앞에 우리란 말 들어가겠죠. 외집단은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는 집단, 약간의 적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집단이야. 그러니까 니네 학교, 이런 거, 니네 나라, 니네 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공동사회다. 공동사회 이익사회도 잘 넣어줘. 이것도 잘 구별해야 돼. 공동사회 이익사회는, 자, 공동사회 얘기합니다. 공동사회는 대표적으로 가족이야, 가족.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족의 일원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지, 그지?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선택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다행히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골 때렸을까, 그지? 경쟁이 치열하겠지, 그지? 근데 다행히도 그는 고민 안 했다는 얘기야. 어때요? 그냥 타고났자, 그죠?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적, 본질적 의지란 말씀입니다. 자연적, 본질적 의지에 따라서, 이러면 이게 이제 공동사회는 이 말은 뭔가니까 그냥 얻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 선택적 의지야. 느끼시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내가 골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익사예요. 이것을 말하는 이익사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익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고민 끝에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익사회라는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공동사회, 자, 이것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점에 보면 어떤 표현이 옵니까? 본질적, 자연적 의지. 세 번째 점에 이런 말이죠. 가입과 탈퇴가 기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오른쪽에 뭐가 사회가 뭐가 있습니까? 가족 뭐 이런 것들, 민족 이런 것들, 문중 이런 것들. 민족은 안다 그지? 문중은 뭡니까? 문중은 여러분 성씨들이 다 문중이야. 뭐 김에 김씨 무슨 파 이게 다 문중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건 내 핏줄이잖아. 핏줄. 이거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런데 밑에 이익사회 보시면 거기 나오죠. 이익사회는 첫 번째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 끝에 끝에 속에 내가 선택적 의지를 말이죠. 이게 뭐예요? 내가 꼼꼼히 선택했다 이 말이야. 물론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선택했겠죠. 그래서 이익사회입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네 번째 점에 보시면은 가입과 탈퇴가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포기할 수 있다 그지? 그게 뭐였을까? 오른쪽에 학교, 회사, 국가. 민족은 공동사예요. 민족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벗어날 수가 있죠. 국적 포기 선택 가능하잖아, 그죠? 응? 유승준이? 유승준이 그렇다 참고 유승준이가 지금 나이가 꽤 될걸요. 유승준이가 나이가 아마 40대 후반, 50대 초반 될까? 40대 후반 될까? 걔는 그때 선택하면 잘못해가지고 인생 완전히 조졌다, 그지? 인생 조졌는지 안 조졌는지 모르지만 그때 걔는 한국에만 안 왔지 중국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인기도 많고. 그렇죠. 중국에서는 뭐 활동 많이 하고 일선에서 뭐 다른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유승준 씨는 뭐 그런 거고 그게 일단 국적 포기했다 그지? 그게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 맞아. 종친은 여러분 그 문중의 구성원들끼리 특별히 모임을 만든 게 종친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1차, 2차. 1차는 대면적인 관계예요. 대면이다. 뭡니까? 대면적이다. 대면적인 관계란 말이 뭐야 이거? 대면. 얼굴을 맞대고 그죠? 얼굴을 맞대고 사는 관계. 대면적 전인격적인 관계다.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볼 꼴 안 볼 꼴 다 보여주는 관계. 전인격적이다 그지? 인간은 인격이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인격이 여러 가지다 그지? 그게 가족이야 가족 다 보여주는 관계. 근데 반면에 2차 집단은 편면적인 관계, 한쪽만 보여준다. 직장 동료들 그죠? 잘 기억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더 오른쪽에 중그 집단 나오죠? 중그 집단은 요거는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야. 나도 쟤네들처럼 행동하고 싶어 할 때 그 집단을 중거라고 하죠. 중거. 원래 중거라는 게 그런 말이죠. 그치? 행동의 뭐 기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중거 집단. 말들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조직 볼까요? 조직은 여러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식 조직이야.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우리 회사가 있어. 회사. 뭐 삼성 있어야 된다. 요거는 그냥 공식 조직이야. 뭐 정당 공식 조직입니다. 학교 공식 조직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는 건 다 공식 조직이야. 자, 그러면 비공식 조직이 뭔데? 삼성전자 안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ABC가 있어요. DE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BC가 친해가지고 소규모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뭐 비공식 조직이라 그래. 이런 비공식 조직의 특징이 뭡니까? ABC가 다 같은 회사 구성원들이야. 달리 말하면 뭡니까? 공식 조직 내부에 그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로 만든 소모임, 자발적인 모임, 자발적 모임입니다. 자발적 모임을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거를 자발적 결사체라 말합니다. 결사체. 공식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소모임을
비공식 조직이라 한다. 주로 여러분 회사 안에는 보통 이런 비공식 조직이 어떤 기준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보통 형성됩니까? 같은 동문들, 그죠? 같은 대학 동문들, 같은 지역 가장 동향들, 그지? 우리 보통 회사에서 이능객 제일 강한 게 고대 애들이야. 고대 애들은 이게 심하죠. 아주 그냥 지탄이 고대 출신들은 특히나 요는 아주 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많은데 어쨌간에 결속력은 상당해요. 그런 거다, 그지?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 활기찰 수 있다, 그죠? 회사 오는 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쁜 점은 뭡니까? 지들끼리 석탁석탁 할 수 있다, 그지? 파벌을 결성한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다. 또 나쁜 점이에요.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47페이지 보세요. 공식 조직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줄 봐봐. 파란 글씨 논에 비공식 조직은 자 공식 조직 내에서, 그지? 공식 조직 내야.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조직이다. 그 밑에 사례가 나오네. 회사 내 동창회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정도만 사례를 기억해 보세요. 그 뒤에 박스 나온다, 그지? 그 비공식 조직 보세요. 그 첫째 줄 바로 나오네. 공식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이게 핵심이야. 끝. 자, 됐습니다. 밑에 자발적 결사체 보이죠? 자발적 결사체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모였다, 자기들, 그지? 누가 강제적으로 만들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들끼리 만들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 말만 돼. 그래서 특징 보시면 밑에 한번에 특징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기억에 뭡니까? 가입과 탈퇴가 당연히 자유로워야겠죠. 가입과 탈퇴가 안 자유로우면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야. 그리고 또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1차 집단은 아까 뭐였습니까? 가족 같은 가족 같습니다. 2차 집단은 주로 회사 같은 거다, 그지? 이게 그 1차 이 자발적 결사체의 모임이 자그마하면 여러분 아주 가족처럼 같은 그런 관계. 그래서 친구들 몇 명 안 된다, 그지? 근데 모임이 뭐 50명, 100명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체계가 좀 회장도 뽑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2차 집단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1차, 2차가 혼재됐다 이런 표현도. 그래서 이게 이 자발적 결사체가 나오면은 기억 지문을 제일 잘 물어봐요. 오케이, 그거만 딱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발적 결사 종류 한번 보세요. 박스 보인다, 그지? 밑에 뭐 친교 목적으로, 오른쪽에 막 동호회 낚시, 그다음에 일정한 이익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 뭐 의사회, 이걸 우리가 이익 집단 이렇게 말한다, 그지? 그 의사회, 그 노동조합 같은 이런 거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익 집단이야. 다음에 세 번째 사회 공동체, 이걸 우리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공동체 인류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밑에 문제 한번 풀까요? 자, 볼까요? 기획은 대학교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걸 배워주죠. 2차적 사회기관이야. 니은에 뭡니까? 공통의 관심사를 기초로 형식된 이런 환경시민연대, 이거는 공식조직입니다. 공식조직이야. 비공식조직 아니죠, 그죠? 디귿 3번에 디귿은 대학교 동문회입니다. 이거는 자발적 결사체 맞죠? 대학 동문회 지금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4번에 리얼은 뭡니까? 향후예요. 향후도 뭡니까?
향후에 또 자발적 결사체야 뭐 가입과 탈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5번에 미형, 종친회. 아까 종친회는 이익사회, 공동사회. 종친회 내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가입할 수도 있지만은 문중은 이런 문중과 종친회가 다르다, 그죠? 아까 종친회 뭐였습니까? 이거는 뭐 근데 김해 김씨 머슴 파들이 있습니다. 파가 이게 이제 하나의 문중이야. 김해 김씨가 똑같다. 김해 김씨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김해 김씨 위로 그 솔로 가면은 다양한 파가 있다. 머슴 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전주 이시가 우리가 조선 왕조 전주 이시도 머슴 대군파 이게 왕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왕자들마다 또 하나의 다 그 파를 만들어 가지고 문중을 만드는 거다, 그지? 그게 하나의 문중이야. 이거는 핏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이 김해 김씨 이 구성원 ABC들이 하나의 종친을 만드는 거지, 그지? 이거는 뭐 D는 가입 안 할 수가 있다, 그지? 이거는 가입하고 안 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문중이고 종친은 별도의 모임입니다. 요거는 이익사회고,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공동사회야. 그래 구별한다, 그지? 오케이, 넘깁니다. 자, 관료제 한번 가볼까요? 관료제. 그럼 내용은 여러분 뭐 이게 아주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관료제는 이거지. 관료제는 조직의 구조죠. 사회조직의 구조인데 어떤 식의 구조냐? 피라미드형 구조입니다. 피라미드형 어떤 조직 구조예요. 조직의 구조입니다. 그 조직의 구조를 봤더니 어떤 형태냐?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이더라, 얘기다, 그죠? 그 조직을 딱 칼로 잘라봤더니 종적으로 딱 잘라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냐?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이네, 이거야. 피라미드가 이거다, 그지? 이렇게. 그죠? 교재 한번 봅시다. 피라미드가 하나 있다, 그지? 우리 회사는 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사장을 정점을 해서 밑에 쭉 갈수록 밑에 이는 삼각형 모양을 보이죠? 이게 피라미드 관리제 조직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회사 조직을 영업부, 격리부, 총무부 이렇게 나눴다, 그죠? 이렇게 나누는 것은 기능에 따라 나눴다, 그지? 기능에 따라 나눠서 그래 영업부, 격리부, 총무부 이들끼리는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장, 차장, 과장 이거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그죠? 그거는 상하 서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형성된 게 관료제야. 자, 그래서 그 영어 한번 보세요. 관료제, 뷰라크라시는 영어로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다. 계층적 구조, 이 하이라키죠. 하이라키. 계층적 구조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으로는 계층화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높낮이가 있다. 그죠? 높고 낮음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기능상 분업한 형태다. 수평적 기능이 뭡니까? 영업부, 격리부, 이거 이렇게 나눴다는 이야기다. 그죠?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 관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일단 과업이 전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에는 뭐 영업부, 뭐 총무부, 뭐 생산부 이런 것들은 이게 과업이죠. 과업을 어떻게 했다고? 딱 전문적으로 나눠놨다. 과업의 전문화. 그리고 2번에 위기의 서열화. 서열 차장 부장이 다르다, 그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분수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제 조직 하에서는 지 마음대로 일하면 안 된다, 그죠? 아무리 기존에 여러분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진짜 지가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이 업무 기법을 어떻게 배워왔어. 근데 딱 들어왔는데 이 기업에 보니까 기업의 기존의 업무 절차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야. 일하면 안 되는데 지 마음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지가 나중에 사장이 되고 나서 지를 해야지. 지는 일단 어떻게 한다고? 기존의 업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지?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문수화된 규칙과 절차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제 조직에서는 개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된다 하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업무는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어떤 어떤 개성이 많이 상승된다는 거죠. 왜? 회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성을 발휘하면 안 돼. 자기의 개성은 언제 발휘합니까? 회사 만들어서 발휘한다. 진짜 개성이 강한 애들은 오래 못 있죠. 뛰쳐나가서 지 회사 만들잖아. 그러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대박 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다음에 경력에 따른 보상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이런 말이죠. 연공서열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연공서열. 자, 오른쪽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점에서 두 가지 말만 돼요. 첫 번째는 목적 전치란 말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직성만 알면 되겠습니다. 목적 전치란 말이 이 말이에요. 중간에 뭐 다른 말 쓰였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목적 전치란 말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객이 전도됐단 말 알죠? 이게 이제 그런 점 우리가 여러분 아까 우리 절차, 형식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제 조직이 적용되는 조직은 굉장히 대규모야. 그러니까 대규모 조직을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충돌 없이 그제 잘 그 조직이 굴러가려면은 서로 간의 어떤 합의된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만 굴러가야. 근데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중요한 걸 놓친다는 이야기야. 그걸 강조하다 보면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혹시나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웃기는 예지만은 오른쪽 이날 우리 응급실에 병원에 가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쓰고 보증인 이렇게 해야 하잖아, 그지? 근데 응급실은 당장 지금 환자가 피로 막 죽고 숨 넘어가는데 그거 절차 지키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 죽잖아. 이게 만약에 액면 그대로 응급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적인 병원 환자들과처럼 절차를 지킨다 하면은 그 사이 환자 죽잖아 이야기다 이게.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목적지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 전치란 말이 그런 말이고요. 밑에 경지성. 그래서 여러분 절차에 따라 지 마음대로 하면 아무리 효율적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경직적이다. 경직적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 보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어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 환경. 기업이란 조직을 둘러싼 환경도 소비자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환경들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있다면 A라는 기업을 둘러싸는 이런 환경이 있어요. 조직의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은 자꾸 바뀌잖아, 그죠?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소비자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은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 관리자 조직 자체는 어떠냐?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 환경에 잘 빨리 적응을 못해요. 왜요? 기존의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대 조직이 한꺼번에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야. 환경은 자꾸 바뀌는데 이거는 더디게 바뀌어. 그러니까 자꾸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야. 그게 이 조직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살아남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는 관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탈관료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료제적인 어떤 경직성을 벗어나자는 말이다. 탈이라는 게 벗어나자는 말입니다. 그 탈관료적 경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뭐 복잡해 볼 거 아니고 간단하게 봅니다. 자 보세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관료제화와 새로운 조직의 등장로죠. 1번 탈관료제입니다. 의미 보시면은 탈관료제라는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직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직성을 벗어나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밑에 팀제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팀이 굉장히 많죠. 무슨 팀, 무슨 팀제로 움직입니다. 그 팀 안에는 보통 구성이 되어 있죠. 팀 안에 보면은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어요. A, B, C 팀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한 팀이야.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팀장이 의사결정해요. 그게 뭐 A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 뭔가 문제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바로 건의하면 돼요. 바로 피드백이 들어오겠죠, 그죠? 굉장히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그래서 또 팀은 여러분 이 조직을 만들고 해산하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신상품 개발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 있는 뭐 신상품 다음 여름 시즌에 지금은 겨울이니까 기업보다는 지금부터 여러분 내년 봄이라든지 여름을 위해서 지금부터 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이게 내년도에 개발할 여름에 유행할 어떤 아이템을 지금 선정해가지고 그 상품화는 지금 단계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 이 팀에서 그지? 이 팀의 목적은 뭡니까? 요걸 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바로 해산이야. 이게 조직을 만들고 목적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고 해산하고 신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빨리빨리 한다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대표적으로 팀제인데 팀제로서 이 탈관리제의 속성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보세요. 그 특징은 뭐냐? 그래서 밑에 팀제 보시면 돼요. 특징은 그 위에 이번에 특징 넣어줘. 그 기억의 수평적인 조직 체계는 여러분 우리가 요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 아까 이거 관리제 있죠.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계가 짧고죠. 특히나 이 팀원끼리는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다. 두 번째, 유인한 조직 구조란 말은 이 조직을 만들고 해산하는 게 목적에 따라서 만들고 바로 이 친구들을 해산하면 이제 원래 부서가 있으면 원래 부서로 돌아가겠다, 그지? 바로바로 합니다. 세 번째,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한다. 경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보상입니다. 능력이야, 경력이 아니야. 리얼에 신속한 의사결정에서 중간 관리층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뭐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많은데 이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뭐 팀원과 팀장밖에 없어. 중간층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 오케이, 뭐 그렇게만 정리해 볼까요? 자, 넘겨서 바로 우리가 O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 사내 동해라는 것은 여러분 일단은 사내니까 비공식 조직 맞죠. 그리고 요거는 이익사회 맞죠. 그죠? 자기들이 그 선택해서 가입하고 말고 하게 되고 이익사회 맞아. 그리고 자발적인 모임 맞다. 다 맞는 거야. 4번 아까 우리가 자발적 계좌 종류로서 이익집단 뭐 노조 같은 게 이익집단이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환경연대, 소비자단체 이런 걸 시민단체라 그러는데 다 자발적 결사제 맞아요. 됐고 밑에 8번 시민단체는 이익사회 맞습니까? 맞아. 이때 이익사회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런 말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가입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공동사회 반대 개념입니다. 이익사회 맞다 그지? 10번 종친회는 이익사회다 맞다 그지? 11번 문중은 공동사회 맞죠? 16번 직장 내 동호회는 직장 내니까 비공식 조직 맞죠? 그리고 자발적 결사제 맞고요. 그리고 1차, 2차 모두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뭐 그렇게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분 그 지금 사회문화는 하여튼 여러분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공부해서 오늘 다 끝내야 돼.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충분히 볼 수 있어? 마음만 보면 두 번도 볼 수 있어. 꼭 하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꼭 하세요. 하셔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